안녕하세요. 복스포테이너입니다. 어제는 제가 갑자기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영상에 좀 많은 자료를 넣어보려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갑자기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탄을 다시 찍습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할 때 조금 또 빼먹은 사항이 있어서 그거 일단 보충을 먼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따낸 제다이 사업, 이것은 IT 산업 분야에서 사상 최대의 정부 조달 사업이었죠. 이것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따냈다는 거, 향후 10년 동안.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미국 주식 계좌 공개 2탄 여기에서 설명을 해드렸으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티아 나델라 취임 이후 좀 더 주주 친화 정책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1.0102% 요렇게 배당금인데 향후 한 10년 정도 후에는 2% 정도까지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이니까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조금씩 높여드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4번에 꾸준한 주주 환원 시스템, 여기 보시면은 한 주당 지금 1%라고 보면은 1.8달러가 배당 액수죠, 1년에. 근데 만약에 이제 100주라고 보면은 18,000불이니까 거기에 1%면은 180불입니다. 1년에 180불을 이제 배당으로 받는데, 예를 들면 이제 10년 뒤에 이제 예를 들면 그게 10배가 될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은 100주면은 18만 불이 되는 거죠. 거기에 예상 배당금이 약 2%, 그럼 배당 액수가 1년에 3,600불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 1%에서 2%로 올라가는 게 큰 금액이고, 그리고 어차피 다른 주식들도 10배 올라간다고 봤을 때, 아마존도 10배 올라간다고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배당금만 1%에서 2% 정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수준의 이익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지난 3년 반 정도 동안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다 동률이에요. 동률 100점씩이죠. 3배씩 올랐어요, 거의.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애플을 한번 자세히 다뤄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이제 본 영상 2탄 지금 가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마존 주식이 한국 분들한테는 조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걸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두 회사를 지금 비교 분석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만 하고 싶다. 제가 지금 이 순간은 아마존이 조금 높습니다. 아마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현재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바뀌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영상 들어갑니다. 이제 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현재 주가고요. 지금 요게 최근 주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잘 보세요. 여기 2000년에 107불이었어요, 아마존이. 그리고 요렇게 되다가 요때 한 10년 요때 한 131불로 회복을 하죠. 요때가 이제 버블닷컴, 그리고 2000년도에 버블닷컴, 2008년도에 리먼 사태, 금융사태가 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갑작스럽게 또 2014년에 332불이 됐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2000년에 107불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엄청 헤맸죠. 버블닷컴 때문에. 이때 그러죠. 고점 회복까지 14년 걸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때.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2009년에 131불로 이제 회복이 되면서 2014년에는 332불로 이제 굉장히 많이 뜨죠. 이렇게 보시고,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2000년도에 빌 게이츠가 사임할 때 이때 56불로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버블닷컴 영향도 있었고 쭉 떨어졌죠. 조금 떨어지다가 이제 2008년에 이제 19불, 안 좋죠. 2009년에도 이 아마존은 2009년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했죠. 근데 2014년도에 많이 올랐고,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요때 이제 스티브 발머가 아직도 할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리먼 사태 이제 2009년에 끝나서 올라야 되는데 2014년인데도 여전히 고점 회복 근처도 못 가고 있었죠. 56불이었는데 2014년에 37불. 요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이제 사테아 나델라가 이제 하면서 올라갑니다. 이제 쭉 올라가죠. 버블닷컴 같은 게 오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계속 하면서 요런 2000년 버블닷컴이나 리먼 사태, 금융사태, 2008년 금융사태 같은 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꾸준히 하면서 제가 계속 업데이트 드리고 정보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공황을 잘 극복하십시다, 서로.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라고 기술 진보에 따른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아시다시피 1차 산업혁명에서는 18세기 후반 증기기관의 발명과 철도 건설,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이죠. 19세기 후반에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의 출현, 그 다음에 대량 생산, 그죠. 3차 산업혁명은 1960년대에서 90년대 컴퓨터가 드디어 이때 출현하죠. 90년대. 그 전에 출연했지만 정보 기술을 통한 자동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4차 산업혁명 2000년대 중반부터죠.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 융합인데 요 데이터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를 서버에 전달하고 이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된 클라우드 된 정보를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4차 산업혁명의 순환을 나타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부지불식간에 모르는 사이에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국내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상위 5종목을 한번 봐봤는데요. 요새 개미 투자, 동학 개미 운동이잖아요. 애플이 1위,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 그 다음에 헤즈브로 3위, 알파벳이 이제 구글이죠. 4위, 테슬라가 5위, 이렇게 6, 7, 8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헤즈브로가 뭐냐면 헤즈브로는 이제 유명 마텔, 레고와 함께 세계 3대 장난감 업체예요. 그래서 유명 보드게임인 모노폴리랑 젠가, 클루 등을 만들었고 영화와 애니메이션 제작에도 뛰어들어가지고 사업 영역을 확장했죠. 아마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 장난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는데 제가 이제 저렇게 추천할 만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한국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 듣보잡이죠. 알지도 못하는 이런 회사가 이렇게 3위 많은 사람들이 샀는지 어떤 뭐 뉴스가 있었는지 저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추천하지 않고요. 물론 추천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약미 바이오, 요새 이제 모더나, 이노비어, 길리어드 사이언스 요런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뛰어든 제약 바이오 기업이 주목받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실적보다는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급등하는 걸 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산 것 같은데 요거는 좀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식들은 이제 코로나19 이슈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0년 동안 갖고 가기에는 좀 불안하고요. 주식 초보분들이, 한국 분들이 특히 미국에도 역시 그렇지만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잃지 않는 경기를 해야 돼요. 잃지 않는 거를 해야 되는 거지. 잃지 않으면서 많은 수익을 올려야 되는 거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노리다가 이제 쪽박 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절대 추천해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 보시면은 이제 뭐 이런 뭐 증권에서 선전하는 건 아니고 키움증권 유명하잖아요. 대신증권, NH투자증권 등 고객 유치를 위해서 해외 주식 수수료 거래 인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환전 수수료도 지금 뭐 1% 이하로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 좀 알아보시면서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물론 직접 뭐 그런 피델리티나 TD 아메리트레이드, 저는 TD 아메리트레이드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언제 사야 하나? 지금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떨어지는 느낌이 있을 때 이제 사시면 되고요. 고점 돌파 후 항상 조정이 항상 오니까 뭐 급하신 분들은 지금 사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제 이제 어떤 아는 지인분께서 미국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언제 사냐고 약 한 2, 30만 불 정도 투자를 할 생각이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 보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분할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새 같은 상황에서 사시고 싶을 때 그냥 한 2, 3만 불 정도를 요런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요런 제가 추천해드린 종목들 위주로 조금씩 사시고요. 그리고 상황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오르면은 조금 뭐 적당히 사시고 떨어질 때가 좀 있어요. 그럼 그때 좀 많이 사세요. 언제 좀 많이 떨어질지 아직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걸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고 좀 마음이 좀 급하시더라도 그냥 조금씩 그래서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좀 또 한 5만 불 정도 팍 사시고 조금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한 2만 불 정도 하면 이렇게 사시고 그래서 한 20만 불 30만 불 정도 그렇게 꾸준히 다 채워 가시는 거죠. 한 1년 정도 기간 내에 아니면은 뭐 한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주식은 뭐 10년 동안 10배 이상 갑니다. 무조건 가요.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꾸준히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지금 뭐 수익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 매년 우리가 10년 바라보는 거니까 매년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 저도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공황이 재밌죠? 공황이 아니라 공황 대처법인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번에 콕 바이러스 같은 경우 그때 2000년 버블닷컴 굉장히 이제 두려움에 패닉에 떨 수 있잖아요. 항상 대처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항상 현금을 좀 보유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딥 내려갈 때 계속 조금씩 이제 계속 늘려가는 거죠. 주식수를.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큰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작은 공황이 있고 큰 공황이 있어요. 이번에 팬데믹도 어느 정도 큰 거죠. 그렇지만 2000년 버블닷컴이라든가 버블닷컴보다는 큰 건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 미국 경제가 흔들흔들해서 굉장히 헤맸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점 회복까지 14년 걸렸다니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우리 다우존스랑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그래서 큰 경제가 위기가 딱 온다. 누구나 이번에 팬데믹 예측은 했거든요. 그래서 1월에 1, 2월에 파신 분들이 좀 있어요. 굉장히 쉽진 않죠. 왜냐면 그때까지도 떨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이제 계속 저도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 위기시는 일정 부분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보유량을 좀 더 늘리는 거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요것은 저도 지금 아직 2번은 저도 아직 해보진 않았어요. 저는 계속 이제 계속 구입만 했죠. 투자만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제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꾸준히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분들 꼭 구독해 주시고 저랑 같이 따라와 주세요. 제가 정말로 더 많이 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꽤 좀 있으신데 구독자가 너무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복스포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